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중심주의, 다음인 동물중심주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자연과는 수능에서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또 어려운 파트라서 선배들이 좀 킬링 파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잘 해놓으면 다른 친구들하고 변별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동물중심주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동물중심주의는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인간중심주의를 잠깐 복습하고 선생님하고 넘어갈게요. 인간중심주의 뭐였냐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필기해볼게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고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인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점 바로 나오는데, 인류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인간이 이제 자연의 지배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입장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관점, 그러면서 오늘날에 발생한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중심주의의 단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시야가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인간만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동물이나 또 우리 집에서 어머니들 또는 우리가 키우는 식물이나 생명체가 있는 존재나 아니면은 무생물, 흙이나 바람, 물 이런 것들도 인간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대상과 그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야겠다는 시야와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자, 물론 자연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입장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5명의 사상가 있죠. 기억나시죠? 적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 사상가들은 이제 온건하지 않고 강경한 그냥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입장도 자연을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는 점. 가치가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다? 네. 수단적 가치, 인간을 위한, 그리고 도구적 가치. 만 보았다는 게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 좀 서운한 점, 부족한 점을 서술하고 있고요. 이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은 이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 근대의 칸트에게까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양에서 지배적인 관점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점. 좀 동양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동물중심주의부터는 여러분 현대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 어때? 이런 시야 어때? 이런 범위 어때?라고 하는 현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밑에 내려와서 사상가 2명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물중심주의는 너무 중요해서 항상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짠, 네. 동물중심주의는요, 선생님 먼저 표시를 크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되어 있는데 내려서 자, 사람 이름 먼저 외우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매년 이 파트를 가르치면서 이제 고민이 어디까지 암기하라고 시켜야 친구들이 가장 편안하게,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까인데, 우선 동물중심주의는 결정했어요, 선생님이. 동물중심주의는 싱어와 레건이란 사람 이름과 이렇게 할게요. 동물중심주의라고 표시하고 사람 이름 2명인데 싱어, 레건 그렇게 외울 수 있나요? 동물 싱어 레건이라고 사람 이름만 이렇게 표시해서 동물 싱어 레건. 다시 해야겠다. 자, 다시 동물 싱어 레건. 이렇게 6글자를 같이 외울게요. 왜냐면 동물중심주의라고까지 외울 수 있는데 그 동물중심주의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싱어랑 레건이 항상 나오는 학자인데 이 학자들의 이름부터 같이 떠올라야 돼서 그냥 거꾸로 싱어 레건은 동물중심주의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동물 싱어 레건 이렇게 6글자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싱어 레건은 이제 현대 분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정서와 여러분의 가치관하고 매우 비슷하고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동물 싱어레건이라고 표시하시고 선생님이 사람 이름 외워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동물 중심주의는 이전에 배웠던 인간 중심주의와는 다르게요. 물론 인간도 존중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고려의 범위, 도덕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 잘 대해줘야 되는 고려의 범위와 대상을 동물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동물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동물들, 멍멍, 뭐 강아지, 네, 뭐 개를 그리고 싶은데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까지 인간들을 대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은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반대하고요. 수단적 가치가 있다고 동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싱어레건을 같이 외우기로 했고요. 다시 한번 옆에다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네, 수단적 가치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물도 동물 중심주의자들이 주장하기에는 동물도 뭐가 있다? 네. 내재적 가치 그리고 본래적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만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동물까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우리한테 뭔가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수단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 멍멍이, 이제 강아지, 그 다음에 고양이, 소,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고 이름도 붙여주고, 그쵸? 그 친구들은 인간을 위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함을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동물 자체로서의 내재적인 가치,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어 먼저 만나볼 텐데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고 이 실천 윤리학,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된 분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에 싱어가 나오지 않으면 좀 서운한 그런 대단하신 분이죠. 만약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한 존재가 이 제시문을 보고 아 싱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선생님 제시문 먼저 읽고 싱어의 그 동물 중심주의의 중심 내용 같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한 존재가 있는데요. 이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를 이제 거부하는 자세. 어떤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가 사람이거나 동물이라는 존재가 있겠죠. 강아지, 고양이, 소. 근데 그 친구들이 고통을 똑같이 느껴요. 인간처럼. 근데 그 고려의 대상으로 고통을 삼는 애들을 삼지 않겠다. 나는 고통을 당하는 애들이 있더라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논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등의 원리는요. 여러분 외워야 되는 단어 고통과 평등입니다. 평등하게 대해야 될 원리는 뭐냐면 그 존재의 고통을 또 나오네요.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싱어에 꼭 외워야 되는 단어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네.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표시할게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찌르면 아프다고 느끼고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거 있죠. 이게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공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란 존재랑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는 점에서 같은 거야. 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으니까. 다른 존재의 이익에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라고 해서 싱어의 동물 해방이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이냐면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 인간이란 존재, 동물이란 존재,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요. 이 친구들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쓸게요. 공통점.
어떤 점? 네, 쾌고 감수 능력. 네, 동물 중심주의는요,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이 있는데요. 어떤 이익? 네, 고통을 당하지 않을 이익, 그러니까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이익, 그것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개념하고 연결을 지어보면 싱어는 여러분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 누구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뭐 벤담, 밀 이렇게 있었는데 고전 공리주의라고 부르고요. 지금 싱어는 현대 공리주의자. 그래서 이익을 고려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익, 쓸모, 유용 이런 것들이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네,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면서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 그런 동물들이 가진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는 원칙은요, 누구에게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되고요. 저급하게 여기거나, 그러니까 때릴 때 인간이 아파하는 것처럼 동물도 아파하고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반겨주고 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처럼 그 동물들의 존재들의 고통,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종차별주의자라고 하면서 종차별주의자를 비판하고 있어요. 종차별주의는요, 나쁜 건데요. 여러분 써볼게요. 인간이라는 종,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종,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종을 차별해서 내가 인간이라는 종한테만 잘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어의 지금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동물을 차별하지 말자. 동물 종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만나면 그 싱어의 닭 이야기, 치킨, 치느님 있잖아요. 교실에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 동물 해방이라는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치킨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담은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은 그건 교실에서 만나면 얘기를 꼭 해주고 싱어는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에 대해서 인간처럼 이익을 똑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 어떤 이익? 고통받지 않을 이익. 네, 그럼 질문 이제 할 친구들이 생길 텐데 선생님 그러면 그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은요? 라고 질문한다면 네, 맞습니다. 싱어의 입장에서는요. 동물을 이제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쾌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 그 다음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지 못한 동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싱어 입장에서 동물 집합에 있더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싱어의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같이 외울 단어가 있다면 선생님 추천할게요. 이렇게 외울게요. 네, 중요하니까 검정색으로 동물, 싱어, 레건 우리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고 동물, 싱어, 레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싱어는 공리주의부터 외울게요. 싱어 공리주의 이렇게 할까?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싱어 공리주의 싱어 공리주의 이렇게 외우고 그럼 공리주의는 이익을 좋아하니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같이 외우고 네. 그 다음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인 동물
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완벽합니다. 동물중심주의, 싱어, 공리주의, 이익평등 고려,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고 선생님이 교실에서 동물 해방 이야기 할게요.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단어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얘들아. 이렇게 표시하고 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건은 내려와서 이제 의무론으로 시작할게요. 싱어는 공리주의 현대 공리주의 입장에서 동물중심주의를 주장했다면 레건은 의무론이라는 이제 다른 단어, 다른 입장인 거예요. 내재적 가치를 갖는 대상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존재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가치 이야기했잖아요. 동물 중심주의자들 입장에서 가치라고 하는 건 동물도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내재적,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은 강아지, 고양이, 그 다음에 뭐 소, 이렇게 할까요? 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뭐 이득을 주거나 이용할 때 고기를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가 아니라 그 동물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목적으로 대해야 하면서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나 인간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수단이라는 건 누굴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근데 레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동물이 도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이건 어려운 말로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도덕적 능력자는 누구죠? 네,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고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건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능력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상도 바로 대상이 아니라 존재도 주체도 바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자들이 우리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인간까지만 고려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건데 지금 레거는 그게 아니라 동물은 무능력자이지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얘기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볼게요. 삶의 주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인간이 자기 삶을 살 때 나야 자기의 삶이야. 나야 내 자신이야 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삶에 다른 사람의 어떤 수단이나 이용되는 존재가 아닌 인간들 뭘로 살죠? 네, 주체로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삶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을 표현한 다른 단어예요. 레거는 동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네, 삶의 주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주체인 동물들은요,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내재적 가치는요, 뭐 인간의 경험적 좋음이나 평가에서 독립해서 스스로 그냥 자기 안에서 그들로 인해 받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재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자기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같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강아지, 소 이런 친구들 있죠. 가축들, 얘는 집에서 키우니까 가축이라고 말하고 뭐 반려견들, 반려묘 이런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네, 어떤 주인의 그런 뭐 애견, 반려견, 반려묘, 가축 이런 삶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서 삶의 주체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의 특징을 필기를 할게요. 미리 써놨는데 그 동물들은요, 떠올려 보세요. 이 친구들. 네, 강아지, 고양이, 뭐 소 이런 친구들. 그 자신이 자신이라는 지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짧게는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기도 하고요. 또 믿음도 있고요. 또 미래, 가까운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걸 또 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그냥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 자체에 무슨 가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잘 대해 주어야 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레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건은 그 동물 아까 여기 집합으로 표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레건은 그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을 좀 더 다르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쾌고 감수 능력은 원래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진 동물이 이제 쾌고 감수 능력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들 중에서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진 동물들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집합으로 치면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 중에서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진 존재가 더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레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살 쓰세요. 이상의 고등 포 유 류라고 쓸게요.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들은 동물들 중에서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싱어와 레건의 이 동물 범주를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포함 관계로 표현하고 했는데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막 명확하게 이렇게 도표로 하고 싶었는데 선배들은 막 더욱더 머리가 아프다면서 선생님 설명을 이제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보시고 교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 중에서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는 동물. 다른 애 다시 그릴까 얘들아? 너무 작지.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생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대체적 같이 설명했고요. 자, 레건의 동물은요. 레건의 동물은 그 아까 말했던 싱어가 말했던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 중에서 그쵸?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는 지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억이 있고 비례를 좀 알고 등등등의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그 싱어의 동물보다는 그 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싱어의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 중에서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없는 동물이 있을 것이고, 그치? 레건에게서는 같은 색으로. 레건은 여기. 싱어가 말한 동물 중에서 여기가 지금 레건의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는 동물들이고 쾌고 감수 능력이 있지만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없는 친구들, 한 살이 안 된 고등포유류가 아닌 동물들은 레건한테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그룹으로 있고 얘들아 여기 교집합은 아니에요. 다시 해야겠다. 싱어가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는 동물은 레건의 이야기, 여기 싱어의 이야기는 따로. 쾌거가 있지만 특징이 있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 이렇게 해서 여기 전체가 동물의 그룹이겠죠. 다시 한번 동물의 범주 안에 싱어가 말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군과 없는 동물군이 있을 텐데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 이쪽
이쪽이 이제 싱어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최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이 있는데, 없는 동물은 레건에게서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고, 삶의 주체로서의 특징이 있는 동물이 바로 레건이라고 쓰자. 여기가 바로 레건의, 선생님이 나중에 교실에서 만나거나 할 때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우선은 책에다가 이해만 되도록. 여기는 싱어, 레건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주입니다. 머릿속으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우리 뒤에 144쪽 가면은 원전 탐구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동물 중심주의, 싱어, 레건, 공리주의, 의무론, 이렇게 해서 단어 꼭 외우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해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